자,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매번 똑같은 얘기라서 또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 지금 시장은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쉬다 보면 이게 지쳐버릴 텐데. 근데 뭐 아무리 캄캄해도 또 아침이 오듯이 네. 지금 쉬어가는 구간 끝나고 나면 또 열심히 일하시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지금 1분기 실적은 다 지나갔고 2분기에 좋아질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제 퀀트 애널들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 산업이 2분기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레포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이제 중반을 좀 지나고 있잖아요. 네. 2분기라면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인데 그렇죠. 지금 5월 하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충 가닥은 좀 잡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업종 중에서 디스플레이 업종이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기업 핌스를 소개해드리고자 오늘은 합니다. 핌스. 네네. 네, 힘스가 있고 핌스가 있습니다. 네, 핌스입니다. 지난번에 핌스. 말씀드렸던 건 힘스였었고요. 네. 핌스는 이제 그 OLED 제조를 하는데 이제 전 공정이 있고 후 공정이 있는데요. 이 전 공정의 필수 아이템이 마스크의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신규 상장하고 지금 설비 증설도 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201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작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 당시 공모가는 19,000원이었었습니다. 이 OLED 디스플레이를 일단 저희가 먼저 좀 알아봐야 좋을 것 같은데 네.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면 빛이 나오는 전기 발광 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 보통 이제 레드, 그린, 블루의 이런 경광성 유기 물질을 갖다가 도포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증착 공정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칼라 인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잉크를 위에서 뿌려주는 것이지만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 증착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서 상단에 패널이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서 위로 증착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TFT 기판에 유기물을 증착하는데 그 안에 이제 레드면 레드, 그린면 그린, 블루면 블루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배열해 주는 것과 관련돼서 이 증착 과정이 상당히 전체적인 공정에서 그 효율성이 중요시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RGB라고 하는. 그렇죠. 그게 네. 조금만 틀어져도 안 되고 어긋나도 안 되고요. 같은 그 세 가지 색깔이 골고루 똑바로 도포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마스크와 관련돼서 핌스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이 OLED에 들어가는 이제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 메탈 및 합금 소재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메탈 망사는 구멍이 너무 크고요. 네. 플레이트 안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구멍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프레임에 고정을 해서 증착 과정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 증착 공정과 관련돼서 두 가지 마스크가 필요한데 하나는 오픈 메탈 마스크라고 해서 OMM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이 OMM 오픈 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 OLED나 화이트 OLED, QD OLED 제작 공정에 사용을 하는데 이 OLED가 발광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수성층이 있고 발광하는 형광 물질이 있고 반대로 전자 수성층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전기가 통하면서 발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공 수성층과 전자 수성층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OMM 오픈 메탈 마스크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스크는 FMM이라고 해서 파인 메탈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파인 메탈 마스크가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인데 현재까지는 그 일본 업체가 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FMM 마스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보조 마스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핌스가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핌스 같은 경우는 OMM 관련돼서는 S 마스크라고 하는 제품으로 시장에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이 파인 메탈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F 마스크.
그리고 핌스 같은 경우는 봉지 관련된 마스크로 CVD 마스크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OLED를 이렇게 봉지로 감싸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열을 뭐 가해서 증발하고. 증착을 해서 위에서 깔끔하게 다 되고 그것이 이제 유기물이다 보니까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죠. 코팅을 해줘야 되고요. 네. 봉지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네. 네. 뭐 반도체하고도 이 공정이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네네. 뭐 반도체에도 마스크가 쓰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잘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있을 때 마스크 관련주 이러면은 잘못 엮이는 경우가 있지만 네네. 그건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예. 네. 그 마스크는 아니고 이제 아주 이제 공정상에 쓰이는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후공정에 보면은 패키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봉지 그렇죠. 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스크인데 시가총액이 현재 1,400억입니다. 네. 업황이 상당히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가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인데 네네. 뭐 중국의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핌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OMM 오픈 메탈 마스크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네. OMM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는 핌스와 풍원전밀, 세우 코퍼레이션 세 기업이 과정 중인 상태이거든요. 풍원하고 새우는 비상장.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풍원정밀이나 세우 코퍼레이션은 또 상장 추진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기업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텐데 핌스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세우 코퍼레이션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세우 코퍼레이션 근무를 하면서 지금 이것을 갖다 더 효율적으로 진일보 개발하면서 후발주자로서 시장에서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FMM을 통해서 제조하는 공정을 따졌을 때 약 5공정이 되는데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걸 개량한 자체 F 마스크를 특허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필을 하는데 이 5개 공정을 3공정이나 2공정으로 공정을 줄여주게 되는 그런 진일보된 마스크를 시장에 보이면서 특히 중국 후발주자로 OLED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걸 적용하긴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중저가 보급형 OLED를 확산해야 되고 폴더블 시장도 확대가 되어지고 신규를 하게 됐을 때는 핌스와 관련된 협업도 필요하다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핌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일단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타겟팅을 해서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맨 처음에 2016년도에 시작되고 나서는 국내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다 오케이를 받은 상황이었었고요. 일본의 뭐 도시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BOE나 티아마에 납품이 되면서 본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F 마스크가 기존의 파이메탈 마스크의 보조 시트로 쓰이면서 공정을 단순하게 되면서 생산 효율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G 마스크, 하이브리드 마스크라고 하는 신제품도 준비 중인 상황이고 사실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전장 시장이 확대되어지면서 자동차 내장 재료로서 현재는 LCD가 많이 채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OLED 디스플레이 기판의 채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OLED의 장점은 이 난반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인한 각도에 따라서 자동차 안에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햇볕이 많이 예. 비치고 시인성이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OLED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초반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네네. 그 상징성이 삼성전자가 이제 이 폴더블 폰을 3단으로 접는 제품들을 이제 하반기 쪽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일부러 폴더블 제품 모델을 나올 때 Z자, G라고 G. 한 것이 알파벳 이렇게. 형사가 2번 꺾인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장에 출시해보고 소비자의 반응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어느 정도 합당하다 싶으면은 전장 쪽으로 빨리 그렇죠. 옮겨갈 것 같고 예. 거기에 이제 동행한다면은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다 사각 형태이죠. 네. 그래서 핌스는 예를 들어서 전장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 안에 곡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갖다 기존의 사각이 아닌 타원형, 원형 마스크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장
OLED 디스플레이가 확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성장에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아, 곡면 마스크 이게 좀 주목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사각이 아니고 원형. 네. 뭐 당연히 그 플렉서블하게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작년에 공모를 하고 나서 생긴 여유 자금을 통해서 지난 2월에 기계장치 61억 원, 공장 건설 105억 원 투자를 공시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현재 국내 공장의 월 생산량이 월 600에서 700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비 증설을 통해서 월 1200에서 1400매 규모로 확대를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중국 공장이 금년 하반기에 중국 청도 공장이 증설된 것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더해졌을 때 기존의 국내 월 600에서 700매에서 월 1,700매 구조로 약 근 뭐 3배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의 메인 고객인 BOE사가 지금 애플과의 협업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OE사 향으로는 2025년도까지 핌스가 단독 공급하는 걸로 장기 공급 계약도 맺어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중저가 보급형은 자체 삼성 디스플레이 기판보다도 중국 BOE를 채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면 애플,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은 중화권 업체대로 굵직굵직한 거래선을 다 보유하고 있는 핌스의 안정 성장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핌스 OLED 업황이 조금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미리 조금 선도적으로 볼 수 네. 있는 미리 지키자 이런 개념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400억 네. 위로 이제 상승 여력이나 업사이드를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는 항상 목표가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지금은 네. 저평가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넘어오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전략을 혹시 참고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제시 좀 하실 수 지금 있는지. 이제 현재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마스크 만드는 업체들, 국내 뭐 업체들, 뭐 세요 코퍼레이션이다, 풍원정밀이다, 핌스 같은 경우 제조 공정을 좀 아웃소싱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핌스 같은 경우는 일괄 생산 체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커스터마이징하는데 훨씬 유리한 국면이고요. 수익성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VD 마스크 다음에 지금 코팅과 관련돼서 그것도 기계 장비를 반입해서 내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한다거나 더욱더 완벽한 내재화를 추구하는 것도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분할매수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핌스를 먼저 정보 회의로 알아봤습니다. 자, 시장 소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더? 그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것을 치킨. 대비해서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역발상인 거죠.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특히 이제 그 음식료 업체들 체인점들이 보면은 배달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매장 규모를 축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내방 고객이 적어드니까 테이블 수 줄이고 배달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데 교촌 F&B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까지 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매장을 더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네. 음. 그래서 전혀 이제 레포트도 나온 게 있지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정반대로 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현재까지 양상으로 봤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교촌 F&B인데요. 교촌 F&B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작년 11월에 거래소 시장에 직상장을 하였습니다. 작년 매출이 4천억을 돌파했는데 점포당 매출이 19% 증가를 하면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 배달 문화가 발달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했는데 사실 국내 프랜차이즈 이 치킨 업계에는 약 10여 개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상위 탑이라 할 수 있는 게 교촌 F&B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BBQ도 있고 BHC도 있게 되는데 여타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공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지금 보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1위입니다. 작년 점포당 매출액이 7억 4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여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점포
한 점포당 3억 원 매출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탁월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8년도 11%, 19년도 14%, 작년에는 약 17%로 추산이 되어지고 있고 더욱더 좋은 것은 이 가맹점의 폐점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0.2%입니다. 0.2%요? 네네. 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웬만한 노하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생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폐점률이 가장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리한 확장 정책을 안 벌리고요. 상권이나 인구 분석을 해서 약 17,000명에서 25,000명 정도의 시장에 좀 20평 이상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주방을 넓게 해서 진출하면서 시장에서 자리매김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여타 업체들의 축소 전략과 반대로 하고 있는 거. 2019년도서부터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치킨 제품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주로 저녁 때 매출이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규모에서는 전화 주문을 갖다 응대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배달이 지연되게 되면 고객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장의 선도적인 지위를 통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 점포의 공간을 확대를 해서 매출이 집중되는 시간에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서 2019년, 2020년 그룹 전체의 교촌 F&B의 전체 가맹점 중에서 20평 이상 되는 중대형화가 되면서 전체 매출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린 부분. 그래서 회사는 본격적으로 20평 이상의 중대형 점포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것이 전일 회자된 부분입니다. 네. 특히 교촌 F&B 그러면은 상징성이 이제 물론 전 국민이 다 사랑하시는 식자재가 이제 치킨. 네, 예. 뭐 특히 이제 많이들 이분의 드시는데. 과거 성공 사례 보면은 이분이 여러 가지를 하다가 조그맣게 다리 밑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네. 테이블도 몇 개 없었답니다. 창업.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고객분들 오셨는데 그분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단체 고객이 오셨는데 네. 그 단체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매점 고객들한테 충분히 응대 후에 그분들을 기다림이 있었지만 잘 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기다리시던 분들이 내가 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고객 감동이 되면서 그분들이 회사에 이게 돌아가서 구전되면서. 예, 이런 집이 있더라. 그게 네. 상당히 이제 성공 스토리로 나온 부분이고요. 이 맛이 그 간장 베이스 단짠. 단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걸 하면서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분육을 특화시켰습니다. 사실 저희 둘째도 어저께 시켜 먹었는데 이게 날개 부분, 네. 봉이라고 하죠. 아, 닭봉. 예, 예. 어깨 부분. 그러니까 살. 부분육을 하게 되면서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닭고기에서 소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가슴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살 부분도 재고 관리 차원에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HMR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작년에 약 40개 품목에서 올해 한 150개까지 늘릴 건데 가슴살을 갖다가 수비드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 앵커님 그런 네, 거 많이 드시지 뭐 예전에 많이 않겠습니까? 먹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닭가슴살을 위시해서 반찬용이면 반찬용, 간식용이면 간식용 이 HMR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상당히 성장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전 세계를 히트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치맥 문화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치킨집을 내방 고객들이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집 맥주가 맛있다라 그것도 따집니다. 저 집은 김이 빠져서 맥주가 맛이 없다라고 하는 집들은 고객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촌 F&B 같은 경우는 수제 맥주 업체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자체로. 네. 그래서 직접 방문하신 고객분들한테 수제 맥주,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도 요즘은 병 입을 내서 배달하지 않습니까? 네. 수제 맥주 대응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해외 쪽의 반응이 좋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해외 진출은 이제 일단 내실을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약간 슬로운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진출한 상황인데 이제는 좀 단순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니고 네. 로얄티를 주고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닭고기가 또
닭고기 소비가 많은 종교권이 이 회교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동 진출도 추진하고 있고 호주도 네.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매장을 확대를 하면서 수제 맥주 공급하고 그리고 사실 이 배달과 관련돼서 자체적인 전산 시스템을 금년 2월에 구축을 하게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재고 관리나 뭐 그렇죠. 유통이나 네. 재고 관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온라인 그 배송 시스템과 관련돼서도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 1위 지위로서 교촌 F&B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역발상으로 매장 확장 전략이 잘 먹힐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이제 방역을 성공하면서 상징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뉴스 네. 보도도 보면은 뭐 개인 소셜 네트워크 이제 거긴 파티 문화들을 좋아하니까 네네. 뭐 가정집 파티하는데 한 2,000명씩 모인다. 그냥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눌려있던 것들이 소비 폭발이 될 수 있다면은 그렇죠. 저런 치킨 프랜차이즈도 상당히 히트를 다시 칠 수 있다. 이걸 이제 지금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공하기를. 지금 버거 시장도 진출을 타진 중이랍니다. 아, 햄버거까지. 네. 네. 왜냐면 뭐 닭고기 가공해서 그러면 이제 상장 기업인 어느 회사는 좀 머리 아파질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요즘 분유 판매 업체가 분유 소비량이 줄고 네.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단백질 제품들, 네, 프로테인. 가슴살. 네, 닭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네. 자, 교촌 F&B를 정리를 하죠. 네. 역발상으로 매장 확대 전략이 어, 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수제 포인트네요. 맥주를 내재화하였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마진도 더 좋아질 것이고 네. 가장 낮은 패점률과 가장 안정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업계 수의 업체로서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평가가 좀 달라지는군요.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일 시간의 특징주 ISC ISC, 예, 소켓. 소켓 업체인데 전일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최대 주주 정영배 씨와 특수관계자 3인의 지분을 헬리오스 프라이빗 에코티라고 IT에 특화된 소형 PF의 경영권을 양도를 하는데 516만 7,643주를 1,484억 9,739만 원. 그러면 이제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28,736원입니다. 네. 전일 종가는 22,050원이었었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에 3.85% 강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 디지털이 플러스 3.47%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포 배양액에 특화된 기업인데 네. 이 세포 배양액 제조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졌고요. 브리치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전일 시간에 플러스 2.75%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임상 2A상과 관련돼서 이런 시험 계획이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여쭤보면 어제 그 저도 언급했지만 그 우리 세포 배지 네, 배지 업체 있잖아요. 네, 효소. 예, 네. 아미코젠이요. 아미코젠. 네, 공매도가 갑자기 터져 나와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아미코젠 NDR을 지난주에 회사 측에서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엮이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삼성은 현재 다른 업체하고 하고 있고 그쵸.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그 배지 산업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송도에 공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시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작년에도 그건 회자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시장이 묶어가지고 그게 올라갔던 부분 때문에 빠져버렸는데 좀 거칠게 하락하더라고요. 네네. 회사의 본질이 변한 것은 본질은 없죠? 변화가 없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효소에 특화가 되어 있고 단백질 시장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레포트들을 보시면요, 회사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것들이 글로벌 업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보면은 그 진주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갖고 회사가 준비했었던 것들이 차곡차곡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뭐 전일 뭐 공매도 하신 분들은 뭐 단기 이익 발생하실 수 있겠지만 긴 차원에서 보면 저는 공매도 하신 분들은 다시 리와인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회사가 좀 변하고 있는데 본질을 따라가겠죠. 네. 하여튼 주가가 좀 거칠게 움직이길래 무슨 뜬금없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저도 파악해보니까 별 내용은 없더라. 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시장 정보회의 나눠봤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